네, 핫이슈 핫 키워드 취준생들이 궁금해하는 핫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고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이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경 캠퍼스 자벤조의 박혜나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캠퍼스 자벤조이 박혜나 기자입니다. 요즘 또 마감 때라서 굉장히 바쁘시죠? 네, 마감하다 뛰어왔어요. 그래요. 아이고,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 또 역시나 한경 캠퍼스 자벤조이의 이도희 기자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캠퍼스 자벤조이 이도희 기자입니다. 네. 잠도 못 주무시겠어요, 어제 오늘? 네, 지금 입꼬리가 안 올라가네요. 너무 피곤하시네요. 아, 우리 기자님도 또 굉장히 바쁘신데 오늘 네. 열심히 취재하신 내용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청년층 사이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세 가지 취업 관련 이슈들 오늘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공개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핫 이슈 핫 키워드는요. 그땐 그랬지 2000년대 취업 동향이고요. 두 번째는 호감형 인상을 만드는 증명사진 촬영 노하우. 마지막으로 기업 평판부터 알아보는 취준생. 이렇게 세 가지가 선정이 되어 있네요. 아주 재밌는 내용이 오늘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첫 번째가 그땐 그랬지 예. 2000년대 취업 동향.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보는 거죠?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준비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토토가 열풍이 막 일었잖아요. 뜨거웠죠. 예, 예. 그렇죠. 저도 이제 그 감동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세대예요? 요즘 젊은 H.O.T. 세대 아니에요? H.O.T.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제가 같은 세대네요. 아기 때막 H.O.T가 나왔어요. 같은 세대인 걸로. 네네. 그래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취업이랑 좀 연결을 시켜보면 어떨까 예. 네, 이렇게 생각을 해다가 이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요. 예.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하면 거의 한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야 될 그쵸. 텐데 그 당시에 자료조사 이런 거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네, 이제 제가 2000년대 초반에는 중고등 학생 그때였어요.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어렵게 신문을 찾아봐가지고 예. 네, 이제 그때가 좀 어떤 제 취업의 흐름이 어땠나 알아보다가 네. 이제 신문 기자만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실제로 그때 취업을 준비하셨던 이제 선배 직장인 두 분을 만나서 자담 형식으로 같이 실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재밌었겠네요. 그래요. 예. 아주 살아있는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네. 그때와 비교해서 이제 전반적인 취업 동향이 어떻게 달라진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당시의 신문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이제 취업 키워드로. 근데 놀랐던 게 그 당시 이제 대기업 이제 이렇게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까 헤드라인 제목이 굉장히 공통적인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늘구멍, 사상 최악의 취업난. 그때도? 그쵸, 뭔가 익숙하시죠. 지금이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흐름이, 그러니까 취업난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당시 이제 대기업 기업 이제 입사 평균 경쟁률을 좀 알아보니까 2000년에 70대 1이었더라고요. 평균 입사 경쟁률이. 그런데 1년 뒤인 2003년에는 이게 굉장히 뛰어가지고 100대 1까지 치솟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불쌍한 세대다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선배들도 이런 많은 고초를 좀 겪어왔었던 거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IMF를 겪으면서 내수 시장이 위축이 됐고 채용 규모도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당시 취업 경쟁률도 뭐 지금 못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네, IMF가 아시겠지만 97년, 98년에 걸쳐서 좀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때 취업을 준비했던 세대가 91학번부터 이제 93학번 이렇게 걸쳐 있는데 이 학번들이 당시에 저주받은 학번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이제 막 최종 면접까지 보고 합격 티켓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IMF가 터지는 바람에 아예 합격이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 이런 일이 굉장히 부지기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하반기 때 그 이랜드 좀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그 이랜드의 신입 경쟁률이 23대 1이었는데 작년에. 네, 이 회사의 2001년 경쟁률이 137대 1이었다고 해요. 이제 좀 감이 오실 것 같은데. 몇 배네요. 몇 년치 학생들이 다 몰렸던 거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기업도 보니까 이제 신세계가 2000년 하반기 때 100명 모집에 15,000명이 지원을 해서 150대 1의 경쟁률이었고 또 같은 해 현대기아차에도 이제 600명을 채용하는데 4만 명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도 사실은 굉장히 취업이 힘들었던 시기였구나라는 것을 좀 가늠해 볼 수가 있겠고 당시 가장 인기 있는 기업 뭐 좀 차이가 있나요? 요즘이랑 어때요? 이것도 사실 좀 비슷한데 이제 네. 요즘 학생들이 사실 그 기업 입사 지원을 할 때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 이미지 이런 거잖아요. 당시에도 이게 굉장히 많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제 친숙하고 소비자 아이템이 많은 SK나 CJ나 이제 롯데 같은 경우가 좀 부드러워 보여서 좋아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또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곳이 벤처였어요. 지금의 좀 창업 붐과도 연결이 좀 되는데 그 당시에는 벤처라는 개념이 막 처음 도입된 거여가지고 더욱 이슈였다고 해요. 또 이제 정부 지원금도 굉장히 커가지고 당시에 이제 뭐 대기업 삼성 같은 대기업이랑 벤처 두 곳을 붙으면 전혀 고민 없이 벤처로 막 지원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지금과 다른 점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주 5일제금으로 바뀐 것도 아마 그 시점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도 기업을 선택했을 때 좀 많은 영향을 미쳤나요, 당시에? 네, 이제 요거는 좀 복리후생이랑 좀 연관이 되는데 요즘에 이제 주 5일 근무가 좀 일반화돼 있지만 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주 5일 근무제가 도입이 되던 시기여가지고 주 5일 근무가 도입된 회사다 하면 아 복지가 잘 돼 있는 회사구나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떡값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떡값 아시죠? 예. 요즘에는 좀 안 좋은 의미로 많이 그렇죠. 쓰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당시에는 보너스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명절 보너스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떡값이라고 해서 이런 떡값이 있는 회사는 좀 복지가 잘 돼 있는 회사구나 이런 인식이 있었고 또 하나 좀 재밌는 게 연초비라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연초비? 네, 그 연초비가 뭐냐면 담배값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좀 이제 금연 이게 그래도 굉장히 금연 화두잖아요. 추세잖아요. 예. 근데 당시에는 회사나 집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는 게 굉장히 일반화돼 있어가지고 담배값을 주는 회사도 또 하나의 복지가 좀 잘 돼 있는 회사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새롭네요. 참 이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그러게요. 그런 이슈들을 예.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90년대 후반으로 조금 더 멀리 가보면은 그때는 이제 요즘은 8대 스펙 뭐 이런데 그때도 있었어요, 이런 스펙이?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8대 스펙, 네. 9대 스펙까지 있잖아요. 당시에는 막 5대 스펙까지 생긴 아, 네, 5대 스펙. 그런 상황이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근데 5대 스펙이 뭔가 하면 그 이제 학점, 토익, 전공, 어학연수 이렇게 5가지인데 이제 요거를 좀 입사 가능한 최적화된 이제 뭐 좋은 스펙이라고 하면은 서울 소재 주요 대학, B학점, 토익 650점, 전기 전자 계열 전공, 어학연수 최소 1회. 이제 이 정도 되면 웬만한 기업은 입사할 수 있는 스펙이다라고 인식이 있었다고 해요. 기업에 비해서 좀 문턱이 낮네요. 낮죠. 토익 그러네요. 특히. 네, 그래서 근데 당시에는 또 대외 활동이나 인턴 같은 게 많이 일반화돼 있지가 않았잖아요. 공사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학력이나 좀 학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중요시가 된 시기였는데 예. 또 재밌는 게 당시에 열람용 학점이랑 취업용 학점이 따로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취업용 학점 같은 경우는 입사에 좀 불리한 F 학점은 다 날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 본인의 학점은 그대로 가지되 입사할 때만 이런 취업용 학점으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제도가 좀 최근에도 시행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었는데 좀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 B학점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익 650점 이런 기본 점수는 이제 이 최소. 기준을 아예 넘지 못하면 지원조차 못하고 그런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굉장히 잘 알고 네. 계신 거 보니까 본인 얘기 같은데 이거 선배님들한테 들은 얘기 맞습니까? 물어 간신히 얻은 정보예요. 그래요. 예. 당시에 인기 있는 학과는 그러면 어떤 학과들이었어요? 네,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기전파공학이라고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대충 유추가 되실 것 같은데 요즘 세대는 전기전자공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전기 관련 학과가 좀 취업 깡패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이 흐름이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삐삐, 뭐 시티폰 이런 게 좀 당시 유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쓰셨나 본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휴대전화, 이제 스마트폰 이런 휴대전화의 전신격인 이런 전자제품들이 막 붐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런 전기를 다루는 이런 관련 학과가 굉장히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친구들끼리 너 타자 몇 타치냐? 뭐 150타, 200타 한다면 너 입사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로 그런 인터넷 활용 능력이나 이런 전기 그런 기술이 많이 좀 각광을 받았다고 해요. 뭐 당시에도 문사철, 요즘에 그 인문계열은 좀 지원이 안 되는 상태였고요. 그래요. 2000년대 초반의 어떤 취업시장 동향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요즘 뭐 스펙 인플레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데 앞으로 우리 취업준비생들 어떤 취업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당시를 좀 취재하시면서 느낀 점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명 직장인 선배랑 얘기를 좀 나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분들이 지금은 그 각 기업 차장급 정도 되세요. 근데 하는 말이 이제 신입사원을 채용하다 보면 그 신입사원의 학력이나 뭐 스펙 차이가 회수권 한 장 차이라는 말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회수권이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게 뭐예요? 교통카드만 제가 알고 설명 좀 있는데. 드릴게요. 네, 이제 버스 예. 아시죠? 아, 예. 네, 근데 그 굉장히 그 얇은 종이
그 차이라는 그런 게 거죠. 있었군요. 예. 지금 저는 토큰 세대라서. 예. 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이제 차이가 미미하다. 비슷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학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본인의 인간미를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네. 해주셨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직무를 빨리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좀 편한 과외나 이런 거 말고 이런 직무에 좀 연관이 된 그런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그런 일을 좀 찾아서 네. 미리 경험을 해보기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죠. 이제 옛것으로부터 네. 새것을 배우자. 좀 예전을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이슈 다뤄봤고요. 네.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는요. 호감형 인상을 만드는 증명사진 촬영 노하우입니다. 굉장히 네. 궁금해지고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 주제를 준비해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예. 상반기 공채가 시작되면서 예. 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사진관을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이력서 사진은 이제 새로 찍는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이 이력서 사진이 사실 되게 작은 사진이긴 하지만 인사 담당자와 첫 만남이라는 그렇죠.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두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소개팅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와닿지 않으실까 그렇죠. 첫 하는데 만남. 네, 이제 상대방이 사진 좀 보내달라 했을 때 우리 아무 사진이나 보내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최대한 이제 나 같지만 뭔가 조금 다른 나인 듯 나같지 않은 사진. 맞아요. 그렇게 이제 호감을 줄 수 있는 네. 좋은 예. 잘 나온 사진을 보내야 되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호감을 나타낼 수 있는 인상을 만든 사진을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오늘은 호감형 인상을 나타낼 수 있는 베스트, 워스트 이제 증명 사진을 샘플로 같이 준비해서 보시면서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명사진이라는 게 진짜 어색하거든요. 처음 보는 이 어색한 자리에서 그 촬영 기사님 앞에서 네. 표정을 웃을 수도 없고 또 그냥 화난 표정 지을 수도 없고 남자들은 또 특히나 헤어스타일 때문에 막 이상해 보이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남자들은 잘 나오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 메이크업의 힘도 잘 안 받잖아요. 그쵸. 도움을 여자만큼. 그렇기 때문에 헤어스타일이 거의 90%를 좌우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흔히 인상이 훤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때는 이제 이마를 깨끗하게 보여줘야지 그러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태진 씨처럼 이마를 이제 깨끗하게 보여주는 인상이면 인물 훤하네 이런 이렇게. 얘기를 좀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 좀 긴 분들 많아요. 근데 이거 다 내릴 경우에 약간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꼭 전문가들이 머리는 꼭 묶고 찍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처럼 이제 앞머리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진도 보시면은 앞머리가 있는 사진은 되게 답답해 보이죠, 그러네요. 인상이. 그래서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앞머리를 좀 깨끗하게 넘기고 훨씬 인상이 좋아 보이죠. 같은 사람이에요. 네, 저 인턴인데 아하. 완전 찍었는데 다른 네, 완전 다른 사람처럼. 사람 같죠. 그러게요. 이마를 깨끗하게 보여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묶은 머리나 올린 머리가 네네. 좋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그리고 또 표정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막 너무 웃으면 바보 같아 보일까 봐 걱정되는데 어떻게 표정 짓는 게 좋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미소를 지어주시는 게 미소, 좋은데요. 살짝. 네, 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치아가 많이 보이는 웃음은 국내 기업들은 약간 아직 보수적인 그 기업이 많아서 너무 가볍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짝 15도 정도 올린 모나리자 미소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온화한 미소를 보여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 사진은 진짜 뭐 집안에 우환 있는 표정이네요. 예. 우울해 맞았어요. 보이기도 하고요.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증명사진 보면 뒤에 배경 색상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칙칙해도 안 좋을 것 같고 어떤 색상을 네.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배경 따라 이제 이미지도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회색 톤은 이제 차분한 이미지를 주려고 선택을 많이 하는데 보시면은 약간 노티 난다고 해야 되죠. 진짜. 예, 약간 중후한 느낌이 들고 우울해 보여요, 사람이. 네네. 근데 블루톤 같은 경우는 신뢰감을 주는 컬러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화사하고 밝은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블루톤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배경 컬러도 중요하군요. 그리고 또 이제 의상도 무척이나 중요한데 제가 입은 옷을 입고 증명사진 찍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지금 형광이잖아요. 네. 예. 어떤 색깔 하려가 좋을까요? 네, 그 흔히들 학생들이 검정색 정장을 많이 입고 촬영을 하는데요. 이 검정 정장을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그 정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검정은 되게 안 좋은 의미라고 해요. 상복, 네, 상복 예. 예복이기 때문에 검정보다는 네이비나 그레이톤 정장을 착용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서비스직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저런 셔츠보다는 블라우스를 입으셔서 조금 더 여성
스러운 느낌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로 포인트를 주실 수 있는데 네. 영업직이라면은 좀 밝은 컬러, 레몬 컬러 같이 좀 화사한 컬러를 선택하시고 일반 사무직이나 연구직은 와인 컬러를 선택하시면 굉장히 좋다고 해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제 가장 많은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이제 메이크업이거든요. 그쵸. 예, 메이크업과 관련된 팁도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메이크업은 생각하신 대로 내추럴한 게 가장 좋은 거고요. 네. 네,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제 저쪽은 스모키에 이제 빨간 립스틱을 칠했는데 너무 무섭죠. 약간 좀, 예. 저런 신입사원 안 뽑고 싶잖아요. 무서워서 뽑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좀 하시는 게 좋은데 예. 꼭 이제 아이라인은 또렷하게 그리는 게 훨씬 눈빛을 살릴 수 있다고 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추럴한 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안경 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남자는 뭐 그렇다 쳐도 여자분들은 안경을 참 끼면 없어요. 안 좋을 것 네.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예. 그 안경은 여자분들은 안 쓰시는 게 좋고요. 그 간혹 미간이 너무 넓은 분들은 쓰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 여자분들한테는 추천을 안 하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썹에 따라 그 태가 조금 다른 거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썹이 짙으신 분은 얇은 메탈테의 안경을 쓰시면 좋고요. 그 눈썹이 좀 얇으신 분들은 옅으신 분들은 커피색의 뿔테 안경을 착용하시면 인상이 훨씬 좋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예. 좋습니다. 자, 아무튼 인사 담당자들이 실제로 잘 뽑는 이런 이력서 사진들을 토대로 한번 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셨는데 외모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뭐 인사 담당자들은 사실은 전혀 안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외모를 본다는 회사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몇몇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게 뭐 단순히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선호한다는 것보다는 뭐 호감이 가는 인상을 좀 좋아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단정하고 신뢰감 있는 인상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회사 이제 이미지 분위기 따라서 선호하는 인재상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 무거운 이제 중공업 같은 쪽은 보수적인 이미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좀 복장이나 표정을 좀 무겁게 가시고 반대의 경우라면 좀 그런 면에서 밝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끝으로 올 상반기 공개 채용을 앞두고 있는 취준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더 있으실까요? 네, 너무 학생들이 첫인상에만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내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열심히 찍으시는 만큼 그 내면적인 부분도 많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재밌고도 유용한 정보 오늘 감사드리고요. 이제 세 번째 핫 이슈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는 기업 평판부터 알아보는 취준생입니다. 이 기사를 준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직장인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미생 열풍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인구 중에 그 굉장히 사실 직장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직장인의 그런 이야기나 애환 이런 거에 이제 최근에 취업 준비생들도 굉장히 많이 발을 담그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이제 취업 준비생들 중에 미생을 보면서 장글에 이입해서 울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학생들이 보니까 이제 옛날처럼 뭐 연봉이나 인지도 이런 거 외에도 그 회사 안에서의 생활이나 여러 가지 그런 기업 문화 또 이제 입사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요? 예. 자, 실제로 막 입사하기 전부터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출퇴근 시간 정확히 어떤지 복리후생 다 알아보는 취업 준비생들 예. 요즘 많죠? 네, 이제 삶의 질에 대한 좀 그런 요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취업 준비생들도 뭐 저녁이 있는 삶 이런 신조어에 좀 많이 부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의 근로자가 아닌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고 싶다 해서 이런 기업의 복지나 그런 문화를 좀 많이 찾아보는 사례가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좀 많이 알아보고 지원을 하면 나중에 이직률도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회사 뒷이야기, 회사 평판은 어디에서 정보를 좀 구하고 있나요? 그 직장인들 사이에서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는 사이트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다들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대나무숲이나 자플래닛 이런 좀 유명한 곳이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시작된 글래스도어랑 좀 비슷한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직장인들이 본인 회사에 대한 이야기나 뭐 익명으로 복리후생, 회사의 비전 이런 걸 코멘트나 별점으로 점수를 매겨서 달고 그런 이제 익명의 사이트예요. 근데 이제 자플래닛 같은 경우가 좀 이런 게 있는데 취업 준비생들이
여기를 이용을 하고 싶어도 자플래닛에 가입을 할 때는 본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 대한 정보 이제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취업준비생들은 회사가 지금 재직 그쵸. 중인 곳이 없으니까 가입 자체가 안 돼서 회사에 문의를 많이 했다고 해요. 어떻게 가입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회사 측에서 이런 취업준비생들만 대상으로 좀 그런 다른 방식으로 가입을 하도록 길을 열어줬는데 그 서비스가 오픈된 직후 취업준비생들 가입률이 굉장히 뭐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그래요. 닉네임으로 이제 글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신뢰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어떤 글들이 올라오고 있나요? 이제 기업별로 카테고리가 다 있는데요. 네, 장단점, 뭐 기업 경영진에게 바라는 점 이런 건 좀 길게 코멘트로 쓰도록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5개 항목은 별점으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에요. 이 5개 항목은 뭐 승진 기회 및 가능성, 복지 및 급여, 업무와 삶의 균형, 사내 문화, 이제 경영진에 대한 만족도 이런 거는 이제 5점 척도로 이제 별점을 매기는 건데 특히 그 면접 후기도 좀 여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취업준비생들이 그런 면접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곳에서 많이 참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 기사 취재하시면서 어떤 점들 느끼셨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취업이 흔히 기업과 구직자 간의 세일즈 과정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이 이런 좀 기사를 통해서 더 적절히 들어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열정페이다, 뭐 기업 갑질이다 해가지고 좀 기업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뭔가 근로 요건을 강요하고 이런 흐름이 많은데 이제 이렇게 취업준비생들이 먼저 기업 사내 문화를 알아보면서 좀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점점 이제 이렇게 확산이 돼서 서로에게 윈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취업준비생들도 이제 이런 흐름이 좀 더 확산이 되도록 스스로 기업 정보나 이런 것도 발빠르게 찾아서 그렇게 좀 공부를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자변주의 기자님들이 직접 취재한 이야기들 들으면서 다양하게 좀 알아봤고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 정보는요. 한경캠퍼스 자변주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양한 정보들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자님 두 분 오늘 바쁘신데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